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133번째 일기 공개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은 새벽부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 저는 우리 동네 공원 그 체육 강사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한 20여 년 됐습니다. 근데 비가 온다고 안 갈 수가 없지요. 그 비가 어느 정도 조금 오길래 갔지요. 갔더니 거기 현장에 도착하니까 그냥 비가 진짜 막 세게 붙더라고요. 막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은 계속 오는 거예요. 거기가 비 안 맞게 이렇게 천장을 구청에서 해주셨습니다. 비 오는 날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비가 막 쏟아지는데 거기서 운동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천장으로 비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음악 소리와 함께 우리 운동하는 구룡 소리와 함께 그게 다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그거는 날마다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오늘 같은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요. 저는 평생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맑은 날보다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지면서 바람도 불고 아주 시원하고 그 천장에서 그 비 때리는 소리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분 좋게 운동을 잘하고 하루를 시작을 했답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노래 가사처럼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자기 그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공원 운동 지도는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돌아가시는 분이 없어요. 돌아가신 분이 별로 없어요. 별로라면 없어요. 주로 그냥 연세가 70대, 80대까지 있어요. 그렇게 날마다 그분들은 자기 관리를 참 잘 하시더라고요. 요즘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하기 싫어도 내 몸은 내가 길들이면은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다 길들이기 나름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몸도 내가 길들여야 되더라고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몸에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건강하고 즐겁게 노후를 살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오전에 있었던 일 이걸 하고 또 일기를 또 공개하겠습니다. 김포공항 마중 우리 둘째 며느리 찬성이 어머니 아프리카 선교가 끝나고 친정 제주도에 가서 아들을 데려온다고 찬성이를 맡겨놓고 갔었다. 2월 3일 오자마자 친정으로 달려갔다. 아들 데리러 간 곳이다. 오늘 김포공항으로 온다고 마중을 나오라고 해서 김포공항 차 갖고 가기는 초행길인데 큰 부담을 안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운전을 하고 공항으로 갔다. 막상 가서 보니까 난감했다. 나는 차분히 국내선 1주차장 주차를 해놓고 주차장에 커피집에 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차분하게 집에 오려고 레비를 국내선 1주차장으로 고정을 했었는데 내가 레비를 잘못 보는 통에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고 돌아 뺑뺑 도는 곳이었다. 나중에는 머리가 멘붕 상태가 되었다. 또 긴장도 되었다. 우리 찬성이 어머니가 통화를 하면서도 우리 찬성이 어머니 있는 데를 찾지를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 공항은 굉장히 진짜 베테랑들이 차를 가지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복잡하고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아가지고 공항을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하여튼 이날 그렇게 차 갖고 가서 제가 고생을 하고 다시는 공항에 차 가지고 가는 일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오고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줘도 운전을 해서 내가 찾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런 난감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처음 이런 일을 경험하는 곳이었다. 나중에는 화물 주차장에 주차를 시켜놓고 내가 걸어서 간다고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정말 이상했다. 어느 젊은 남자 40대 초반쯤 되는 남자분을 만났다. 내가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간곡히 도움을 청했더니 이분이 마지못해
응해 주는 것이었다. 그분이 손수 내 차 있는 데로 가서 그분이 운전을 해서 우리 며느리 있는 장소를 찾아간 것이다. 바로 건너편에다 사람을 놓고 이렇게 뺑뺑이 질하면서 이렇게 헤맨 것이었다. 아휴, 나에게는 그분이 천사와도 같은 분이었다.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 고마움을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 그분은 우리를 데려다 놓고 묵묵히 가던 길을 갔다. 그 후에 나는 며느리와 찬성이를 태우고 우리 동네에 와서 삼계탕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3시에 우리 집에 와서 1시간 정도 좀 쉬었다가 공동체 뷔페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해서 공동체 뷔페 집에 내려놓고 뷔페 식당에 찾아가서 잠시 있다가 8시쯤 집으로 왔다. 뷔페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8시쯤 집으로 왔다. 공동체 애들이 어찌나 찬성이를 예뻐하던지 보는 것만도 기분이 좋았다.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를 살았다. 공항에서 고생한 생각 정말 2번 다시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 우리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했다. 내가 변변치 못해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또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또 미안해 하던지요. 처음부터 겁나는 일이라서 공동체 목사님에게 내가 못 찾아간다고 말을 하고 싶었으나 미안해서 그 말을 못했다. 우리 며느리의 처음 나한테 공항으로 와달라는 부탁을 처음 했었는데 나도 차마 거절을 하지 못한 것이었다. 나는 복잡한 곳은 가지를 못한다. 오늘 하루 긴장 속에서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집에까지 왔다는 게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활체육 평창올림픽 한 달 전에 송파구청 초청으로 송파구에 생활체육하는 분들을 위로해 생활체육하는 분들을 위주로 여러 단체에서 몇 명씩 선출을 해가지고 오늘 평창 알파인 스키 응원단으로 가게 된 것이다. 어저께 일을 생각하면 오늘 못 갈 줄만 알았는데 오늘 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7시 10분에 송파구청 앞으로 나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관광차 4대가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구청장님까지 나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잘 다녀오시라고 하면서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를 해주셨다. 차는 출발을 하고 대관령 주차장에 차가 정차를 하고 전국에서 모여든 차량이 대단히 많이 왔다. 주차장에서 경기장으로 가는 셔틀버스로 갈아타고 알파인 스키장에서 내려서 경기장에 들어가는 절차로 모든 짐과 또 몸수색을 했고 철저하고 다시 또 셔틀버스를 타고 산속 스키장으로 이동을 했다. 경기장에 가보니까 올림픽 경기가 정말 실감이 났다. 수많은 사람들 세계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였다. 세계인들이 모인 장소였다. 햇볕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세차게 불었다. 준비해간 모자와 장갑, 목도리로 몸을 감싸고 경기장 위로 올라가 보니 모든 경기장이 한눈에 들어와서 보기는 좋았으나 너무 추워서 오래 있는 곳은 무리 같아서 기념 사진만 찍고 내려왔다. 그리고 본부석 주변에서 경기도 관람을 하고 외국인들과 기념 사진도 찍고 3시간 동안 끝날 때까지 시간을 보냈다. 경기가 끝나자 그 많은 사람들이 셔틀버스를 타려고 몰려들었다. 엄청난 인원이었다. 나는 짝꿍과 함께 40여 분을 걸어서 산을 내려와 우리 일행과 합류를 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셔틀버스를 타지 않은 것이다. 함께 셔틀버스를 타고 대관령 주차장에 내려와서 산행을 너무 사람이 많아서 걸어서 한참 걸어 내려오다가 이제 다른 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타고 온 관광버스를 타고
송파구청에 도착을 해보니 7시 반이었다. 거기서 또 버스 타고 집에 오니까 8시가 넘었다. 몸은 한없이 피곤했지만 송파구에 산다는 게 정말 감사했고 자부심마저 들었다. 구청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잘했는지 도우미로 구청에서 2명이나 따라오셔서 식사며 간식 또 안내를 잘해 주었다. 차 안에서 간식과 도시락 고급으로 지급이 되었다. 간식과 도시락이 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도시락이었습니다. 추울까봐 손난로 또 발난로 응원 도구까지 모두에게 지급이 되었었고 평창 식당에서 또 점심으로 두부, 황태 전골과 황태구이, 황태찜, 따끈따끈한 두부 등 푸짐한 상차림으로 밥을 먹었다. 입장료도 1인당 6만원짜리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무료로 간 것이다. 간식과 교통비 등을 따진다면 한 사람당 경비가 10만원 이상이 들었을 것 같으다. 송파구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은 함께 탄 옆자리 짝꿍을 잘 만나서 더욱 즐거웠다. 성격도 좋고 배려심도 많고 나를 어찌나 잘 챙겨주시던지 너무 고마웠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 인생을 살든지 잠시 관광차를 타고 하루 나들이를 하든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하루가 즐겁고 인생이 즐거운 것 같으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셀카페 주일. 오늘은 셀카페 주일이다. 셀 가족끼리 단합이 되는 셀은 기다려지는 셀이다. 우리 셀들은 예배 후에 진석 집사님 초대로 식당 토담집으로 15명이 갔다. 1인당 18,000원짜리 식사다. 요즘 경기에 고금이지만 이 집사님은 크게 사업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사업은 잘 된다고 한다. 건축 컨설팅업을 하고 있다. 장로님의 기도로 다들 맛있게 먹고 황성환 집사님 부인이 부인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해서 병문안을 다녀서 병원에 들려서 하남에 있는 주심이라는 찜질방으로 찾아갔다. 오랜만에 단체로 가는 찜질방. 다들 즐거워한다. 땀도 빼고 사우나도 하고 가래떡도 구워 먹고 사진도 찍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6시에 다들 나와서 마천동에 있는 콩나물 국밥집에 가서 국밥 한 그릇씩 먹으면서 거기서 우리는 나눔을 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을 텔레비로 보았다. 우리나라 등수는 7위라고 한다. 올해는 2번씩이나 평창을 다녀온 터라 관심을 갖고 보았다. 미국에서 이방카가 왔고 대통령 트럼프 큰딸이 왔다. 아이가 셋이라고 하는데 멋진 몸매와 의상, 그의 말이 관심들이 많았다. 그들이 하는 말에 국가에서 관심들이 많았다. 뉴스에 의하면 적은 경비로 성공한 올림픽이었다고 극찬들을 한다. 경기가 다 끝나고 남, 북미 관계가 시끌시끌하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평안해야 국민이 편안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18년 2월 27일 지독하게 바쁜 날. 나는 평생 바쁘다. 운동을 다녀와서 가게로 출근을 했다. 공동체에서 연주복 고칠 것을 한 보따리 가져왔다. 이번에 평창 패러올림픽 공연에 입어야 한다고 한다. 세련이와 성영이가 왔는데 내 생각엔 도와주고 갈 줄 알았더니 바쁘다고 하면서 그냥 물건만 놓고 간다. 아프리카에 가 있는 아들에게서 영상 전화가 왔다. 한참 통화했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자주
하루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한다. 아들은 애들하고 공차기 하다가 무릎 인대가 늘어났는지 외출을 삼가하고 있다고 한다. 전화를 끊고 톡을 열어보니까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큰며느리가 우리 큰손주 선율이를 데리고 치과 치료하러 오후 5시 반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것이다. 우리 손주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그 치과 병원에 갔더니 애가 그냥 뭐 기절을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안 한다고. 한국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하러 많은 경비를 써가면서 한국에 온 것이다. 갑자기 몸도 바빠지고 생각도 바빠졌다. 중국 아들에게 문자를 해보니 손유리가 치과 신경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어린이 신경치료는 안 한다고 해서 치료차 오는 것이라고 한다. 서로 불편해 할까봐 엄마가 또 불편해 하실까봐 숙소를 예약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다. 우리 선율이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공항에서 7시 5분에 공항 버스를 타고 온다는 것이다. 난 전화 끊고 집에 가서 부지런히 집을 치우고 오면 밥을 먹이려고 고기도 볶고 상추도 씻고 반찬을 준비하며 밥을 했다. 마침 오전에 가락시장에 가서 장을 받아 놓은 게 있었다. 3월 1일 날 각자 집에서 나물 2가지씩 해오라고 언니 집에서 모이기로 한 터라 장을 받아 놓은 것이다.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비행기가 인천 제2공항에서 내렸는데 차가 늦게 출발할 것 같다고. 늦은 시간이 되니까 숙소로 그냥 가겠다는 것이다. 편한 대로 하라고 나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오지도 않는 며느리 손주 주려고 혼자서 그렇게 바쁘게 움직였던 것이다. 다 잘 되겠지 생각하고 대충 정리를 하고 잠을 잤다. 그 이튿날 하룻밤 자고 난 점심을 함께 먹으려고 도시락도 안 싸갔다.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혹시나 자고 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아무리 기다려도 12시가 다 되어도 소식이 없는 것이다. 문자를 해봤더니 답이 오기를 지금 치료 중이라고 한다. 내 생각 같았으면 아침에 하루의 스케줄을 대충 문자로 알려줬다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쉬운 점이다. 점심을 함께 먹자고 문자를 했더니 간단히 먹어서 괜찮다고 또 한다. 생각해보니 치료를 우리 동네에서 한다는데 종일 할머니 얘기 안 온다고 하니 나는 서운한 생각도 들고 우리 며느리 하는 행동이 좀 이해가 안 갔다. 6시에 집으로 오겠다고 문자가 왔다. 10분 거리에 만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한 동네에 있으면서 만나지를 못한 것이다. 정말 내 생각 같으면 아무리 바빠도 찾아오지 못하면 자세한 문자라도 줬었다면 이렇게 오해가 싹트지는 않았을 텐데. 난 4시에 또 가게문을 닫고 삼계탕 집에 가서 포장으로 삼계탕을 사고 집에 가서 집안을 또 치우면서 정신없이 불고기와 반찬을 만들고 6시 맞추어서 상차림으로 준비를 했다. 오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 6시가 되자 며느리가 손녀리와 함께 해맑게 웃으면서 들어온다. 보는 순간 가슴이 녹아내린다. 약간 서운했던 것이 싹 사라진 것이다. 반가워서 손주를 끌어안고 들어오라 맞이했다. 며느리가 차려놓은 상을 보더니 기분 좋아한다. 식사도 하고 내가 사진을 찍고 우물쭈물 있으니까 며느리와 우리 손주가 수저를 들지 않는다. 어서 먹으라고 하니까 며느리 하는 말, 어머님이 먼저 수저를 드셔야지요 한다.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고마운지 이번에도 내가 며느리를 오해했었구나 생각을 했다. 우리 큰 며느리는 조용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랑 그렇게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혼자서 오해를
했을 때도 몇 번 있었지요. 우리 손유리도 며느리도 밥을 맛있게 먹었다. 보는 나도 흐뭇했고 함께 2시간이나 있었다. 밖에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내가 자고 가라고 하니까 숙박비가 아까웠어도 가야 된다는 것이다. 비 오는 밤길 운전하기 부담은 되었지만 내 차에 태워서 숙소 송파구청 근처까지 태워다 주었다. 그 이튿날 또 3월 1일 날은 언니 집에서 모이기로 한 날이고 3월 2일 날은 며느리가 온 김에 아들네 집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혹시나 주택 청약 받을까 해서 수키권사에게 부탁을 하니까 고맙게도 응해준다. 수키권사는 내 차에 태우고 며느리 숙소 앞에 가서 며느리 선유리를 태우고 가락 이동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 이전을 하고 선유리 병원 앞에 또 내려주고 가게로 왔다. 며느리 선유리 치료하고 인천 사는 친구 집에서 자고 이튿날 8시 50분 비행기로 중국으로 돌아갔다. 요즘 젊은이들은 4차원 세상에서 애들을 키워서 그런지 치과 치료하러 많은 경비를 써가면서 한국까지 와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다. 대단한 부모인 것이다. 3월 1일 날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기록을 해봐야 되겠다. 동생과 나 막내 오빠 모두 언니 집에서 모였다. 오빠는 미안해서 그랬는지 모둠에 2사라를 킹크랩 큰 거 한 마리 또 매운탕거리 등을 사가지고 왔다. 다들 인삼주와 함께 기분 좋게 좋은 안주와 먹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오빠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길을 의심하는 말을 또 풀어놓는다. 올 5월 달에 오빠는 더 이상 힘들어서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한다. 매월 지출 600만 원을 해야 살 수가 있다는데 더 이상 가정을 꾸려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는 아파트도 올케 앞으로 샀으며 대출 2억 5천만 원이 있고 올케와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도 올케를 준다는 것이다. 파산 신청하면 수년간은 오빠 앞으로 부동산이나 통장을 소유할 수가 없는 신용 불량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지 콘도는 2,800만 원에 팔았으며 2천만 원은 급한 돈을 해결을 하고 800만 원은 올케 앞으로 콘도를 샀다는 것이다. 작년에 동생이 회사를 전화를 해서 알아봤을 때 분명히 4,500을 황정규 씨가 받아갔다고 회사 측에서 말을 했다는데 오빠는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구자가 4,500만 원이었었다. 오빠는 동생들에게 말을 안 하고 팔았다는 것은 미안하다고 말을 했지만 나는 할 말이 너무나 많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에 더 화가 났다. 그리고 테크노마트 건물 오빠가 자기 상가를 4칸을 소유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월 1,200만 원까지 세를 받았다고 한다. 지금은 세도 3분의 1로 팍 줄어서 요즘은 세도 잘 안 낸다는 것이다. 그것도 대출 2억 원이 있다고 한다. 어쨌든 은행에서 대출금을 독촉을 하고 은행에서는 자꾸 대출금을 독촉을 하고 지금 압류가 들어오게 됐다면서 누가 2억 원을 줬으면 하는 투로 말을 한다. 2억 원을 꽂았으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충청도 가족묘지 땅 이야기가 있다. 큰오빠가 돌아가실 때 30년 전의 일이다. 땅을 샀었는데 지금까지 명예 이전을 안 하고 있었다. 누가 시골에 가서 살아야 이전을 할 수 있다는 법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두었다는 것이다. 재산세를 그쪽에서 냈다는 것이다. 땅을 판 사람이 재산세를 낸 거지요. 이전을 안 했으니까. 돈은 이제 이쪽에서 계속 보냈고 땅을 500평을 샀는데
지금에 와서 그때 판 사람이 말을 하길 지금까지 내가 재산세도 냈고 땅값도 10배도 더 올랐으니 이제 나이도 먹고 땅을 판 사람이 나이가 77세였습니다. 350평만 줄 테니까 빨리 명예 이전을 해가라고 말을 한단다. 500평을 샀는데 명예 이전을 이렇게 수년간을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땅값은 수십 배 올랐고요. 그러니까 땅 판 사람이 이제 350평만 준다고 하는 겁니다. 명예 이전을 해가라고 자꾸 한다. 땅 판 사람이 150평은 안 주겠다고 하더란다. 그러나 지금은 오빠 처지가 옛날이 같지가 않으니까 아무것도 오빠 앞으로 문서를 해놓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일이 꼬여가는 것을 이번에 우리 큰조카가 색시가 암 수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구정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한다. 큰조카 하는 말이 작은아버지 시골 그 땅을 자기 앞으로 이전해 달라고 하더란다. 오빠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을 한다. 오빠는 그렇게는 해줄 수 없다고 큰조카에게 말을 안 하고 그 땅을 팔아서 시골에다 땅을 사서 오빠가 그곳에서 흙집을 짓고 살겠다는 것이다. 난감한 일이지요. 파산한 오빠 앞으로 땅을 해줄 수도 없고 우리 큰조카 앞으로 해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욕심이 나니까 또 큰조카 앞으로도 싫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다 시골 집을 짓고 살겠다고 이제 배짱을 튕기는 겁니다. 오빠 말은 그 땅 살 때 큰조카는 한 푼도 돈을 안 댔다고 하는데 언젠가 큰조카와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다. 오히려 작은아버지가 돈 보탠 게 한 푼도 없다고 한다. 다 아버지가 우리 큰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돈을 줬다는 겁니다. 땅값을. 누구 말이 옳은지 정말 알 수 없다. 지금의 나는 오빠를 믿을 수가 없다. 나중에 그런 건 때문에 큰 충돌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오빠는 옳게가 싫다고 말을 자꾸 한다. 날마다 부부싸움만 하고 정말 숨도 쉴 수 없다고 한다. 오빠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고백을 한다. 배짱도 좋다. 산악회에서 만난 유부녀라고 한다. 지금 기억으로는 여기까지다. 정신이 나간 우리 오빠였다. 지금 이 상황에 무슨 또 여자친구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다. 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지만 오빠가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한 것 같다. 지금도 솔직하지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다 거짓말만 하고 있다. 돈 욕심이 정말 아구까지 차 있음을 보았다. 지금 나이가 66세인데 인생이 기울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뭔가 될 것처럼 뜬구름만 잡고 있다. 제발 허세를 버리고 겸손히 반성하고 다 욕심을 내려놓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아무리 악처라고 해도 이혼을 하면 오빠는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 오빠. 지금의 처지가 벼랑 끝에서 정말 발버둥 치는 꼴인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다. 형부와 언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었다. 손 윗사람으로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데 동생도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유독 내가 이런저런 말을 자꾸 하니까 네 말이 맞다고 한다. 맞는 줄 알면서도 오빠는 언제나 원점에서 머물고 있다. 인생이 긴 여정을 살면서 잘 살아야 끝까지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오빠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도 불투명하다. 언젠가 오빠가 말을 하길 연금보험 월 200만 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었는데 이번에 또 물어보니까 6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 이것도 또 거짓말이다. 믿을 수가 없다. 오빠의 거짓말 정말 갈수록 나는 실망이 커지게 된다.
동생도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다고 한다.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한다. 동생들의 마음도 모르고 오빠는 우리가 다 용서한 줄 알고 다 이해할 줄 알고 고맙다고 헤어질 때 포옹까지 한다. 이런 뻔뻔스러운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지요. 이 세상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18년 3월 3일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건강하세요.